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이제 2024년도 거래일이 오늘의 금요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단 두 거래일만을 남겨놓고 지금은 금요일 오후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참, 연말까지 우리 증시는 좀 힘든 그림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시장에서 환율 뉴스가 뭐 도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안에서의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1487원. 이러다가 이제 뭐 1,500원을 넘어가는 환율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뭐 2024년도는 뭐 끝나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뭐 특히나 이제 하반기를 다시 기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참 끔찍한 일들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프닝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나올 만한 악재들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뭐 비상계엄, 그 다음에 거기로 인한 뭐 환율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이런 내용들로 봤었을 때 그럼 지금 당장 2025년도 1월 달로 바뀌면 증시가 바로 힘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증시와 우리 국내 정치 리스크를 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2024년도의 하반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펀더멘털, 즉 뭐 실적이라던가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나온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섹터들이라 하더라도 지수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뭐 내용이 좋아도 펀더멘털 혹은 뭐 실적, 뭐 영업이익 터져도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지수 따라서 밀리고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죠.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좀 화끈한 재료 같은, 뭐 화끈한 테마 같은 그런 종목들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뭐 오늘 장에서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 또 하락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슈로 움직이고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이 일단은 뭐 좀 살아남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이제 거래량 수급 쏠림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썸네일은 2025년도 필수 편입을 해야 되는 뭐 세 가지 섹터 업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는 이거를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다음에 저평가된 업종을 제시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제 적어도 뭐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성, 재료성 재료가 좀 짙은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탑3를 추려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2025년도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첫 번째 사진은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이제 뭐 혹시나 뭐 앞으로 이제 뭐 탄핵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 뭐 정책주들, 인맥주들 이런 것들이 재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미리 예측하고 뭐 저가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인맥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대선 인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종목에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단기 대응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벤트는 제약주나 성장주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FOMC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을 한다라고 했죠. 원래는 내년에 4번 정도를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 기대감에 못 미칠 만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는 좋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멘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제약주들도 힘을 다시 좀 빼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거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주라던가 금리 인하에 뭐 예민한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보기에는 아직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으로는 트럼프 사진이 있죠.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1월 달부터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과의 뭐 방향이 정반대이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인데
방식이 달라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수혜주들도 많이 뛰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증시가 더 활발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증시를 위쪽으로 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미증시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요 새 이슈 안에서는 뭐 금리 인하도 힘이 좀 떨어졌고 요거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이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빅 이벤트에 대응을 한다려고 한다면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은 시장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증시 안에서도 전망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탑3 중에 첫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제가 뭐 연초부터 뭐 계속해서 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죠. 조선주는 원래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3년도 넘어오면서 심각했던 적자가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흑자 폭이 굉장히 강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600% 이상이 좀 올라갔죠. 근데 이게 연간 실적이 아니라 3분기까지의 실적이에요. 그럼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또 역대급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는 이미 좀 좋은 상황의 분위기는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었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실적주라고 다 가는 장세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실적과 그 내년의 실적도 계속해서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선 기업들이 수주들을 많이 쌓아놓고 뒤에 쌓여있는 수주들은 선별이 된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되는 수주들은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감들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제 뭐 선가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탄탄한 기초적인 실적을 계속 늘려가는 데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가, 이제 2018년도에 2008년도였나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 기업들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이제 주도주가 됐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신조선가가 맥시멈을 찍었었고 한없이 빠지다가 이제 지금 그 지난번 정고점, 절대적인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10월 달, 12월 달에는 좀 다시 한풀이 좀 꺾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일시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뭐 발주사들이라던가 뭐 투자사라던가 이쪽 안에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한 거죠.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는 더 확 늘어날 텐데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주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잠시 이제 좀 보류를 해둔 거죠. 그래서 현대 쪽에서도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가 순간 수요가 갑자기 확 줄면서 공급이 넘쳐나는 시기가 한번 왔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왜곡과 변동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요런 그림들이 나와도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뭐 LNG 선도 그렇고 모든 선박 시장 안에서의 공급비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가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선 기업 안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조선 기업의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대감이 있다가 시장이 그 뭐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또 그거의 퍼포먼스들이 터지질 못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그 마라탕과 같은 그 자극적인 그런 모멘텀이 조선주에도 붙었어요.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나라랑 이제 조선 선박 이쪽에서 굉장히 긴밀한 협력 구조를 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첫 통화에서 첫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뭐 대선을 준비하면서 뭐 당선 후에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써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미리 좀 계획을 짜놓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조선업 같은 경우는 강국이 우리나라랑 중국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뭐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지금 뭐 LNG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선박을 좀 늘려가고 그 다음에 군함들도 늘려가고 요러려는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이 트럼프 임기 안에서는 충분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미국의 선박법 수혜 기대감에 뭐 높아지는 K조선,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10년 내에 250척까지 늘려서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이른바 선박법을 발의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조선주는 뭐 여전히 지금도 좋은 모습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아니면은 뭐 현대미포 조선, 아니면은 뭐 현대중공업, 아니면은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 오늘은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오지만 뭐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시장이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도 뭐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뭐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다가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계속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역행하고 결국엔 52주 신고가를 따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적어도 상반기 이상까지는 조선주는 뭐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 왜냐면은 요즘에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월봉상의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바닥이죠.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올라갈 공간은 확실히 장기 투자 안에서는, 장기 추세 안에서는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제가 여전히 좀 사랑하는 업종으로서 많이 좀 권장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AI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요즘 미증시 안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 이후에 뭐 새로운 주도주로는 뭐 브로드컴이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뭐 시장에서도 막 나오고, AI 관련된 그동안에 덜 부각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뛰어오르는 그런 국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랑 트럼프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바이든도 이제 뭐 AI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은 같아요. 근데 성격이 좀 다르죠. 바이든은 이렇게 뭐 안전장치도 놓고 뭐 윤리적인 뭐 그런 사고 뭐를 위해서 이런 제재들도 좀 넣어놓고 이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시키자 이런 느낌이면은, 트럼프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혁신을 좀 막고 있다. 빠르게 좀 그 불필요한 제재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는 이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이 뭐 이제 빠르게 더 앞서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제 뭐 그런 트럼프의 방식을,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은 더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들도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뭐 AI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뭐 미증시 함께 마치 같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과거부터 이제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 이거는 뭐 과거에도 얘기를 했었죠. 신기술이 나왔었을 때는 항상 하드웨어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주기와 사이클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AI라는 신기술이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흥행을 했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요즘에 반응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예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11월, 12월 달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지금 뭐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흐름 자체가 뭐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우리 증시, 한국 증시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안에서는 이제 관세 문제가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세 우려가 좀 적은 업종들이 요즘에 좀 탄력을 받고 있죠. 뭐 엔터주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주도 거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좀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같은 AI 관계로 이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은, 뭐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HBM 부품들 납품하고 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땡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AI 기업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우린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뭔가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자 기업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AI가 현실화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판매를 하고 수주도 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에 쌓이는 실적들이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찍히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 그 다음에 거기에 흑자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주랑 좀 비슷한 계열의 실적 성장 점프를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한다면은 네이버를 빼먹을 수는 없겠죠. 네, 네이버도 지금 주가가 워낙 좀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AI 실적이 막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좀 묵직하게 멀리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안전빵 느낌으로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뭐 변동성 대장 측면 안에서는 요즘에 이스트 소프트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음 AI가 상한가 터치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대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용하다가 또 다시 급등 나오고 이런 사례들은 나오고 한데, 지금처럼 시장이 바닥을 치고 막 환율이 엄청나게 미쳐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이유 없이 내리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은 뭐 좀 괜찮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받았었던 종목들을 다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적인 내용들로 봤었을 때 이스트 소프트가 뭐 거의 가장 좀 대장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형 기업 안에서는. 그래서 우선순위로도 볼만한 기업은 일단 이스트 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조선주,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이쪽인데,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2025년도가 아니라 오늘의 뭐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제 뭐 영상을 찍으려고 종목들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내용과 이제 오늘 그 종목들을 보는데, 오늘은 지금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한 곳으로 수급이 쏠렸고, 그게 오늘은 양자 컴퓨팅으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보시면 얘는 미증시에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데, 이 올해 10월 달부터 엄청난 폭풍 성장을 좀 하고 있어요. 거의 뭐 4배 이상의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 전부터 양자 컴퓨팅을 육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구글 안에서도 양자 컴퓨팅 개발에 대한 또 재료가 시장에서 노출이 됐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그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뭐 엄청난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다들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밖에 될 수가 없겠죠. 안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그 다음 순환매를 타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기대를 하는 게 지금에서는 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양장 커피팅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고, 그게 정책적인 성장의 기반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흥행할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뭐 충분히 많은 상황이 되겠죠.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KCS라는 종목도 같이 반응을 하고 오늘 뭐 상한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코이버라는 종목을 후속주로 좀 많이 제시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마저도 이제 올라가 버려서 이제 웬만한 이제 대장격의 종목들은 반응을 잘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양자 컴퓨팅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CQ센,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이제 장기 평선을 위쪽에 두고 있는 바닥 돌파의 초입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CQ센도 오늘 뭐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돌파가 첫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뭐 반응을 좀 보였네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드림 시큐리티가 가지고 있는 양자 기술과 재료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항상 선발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선발대는 갈 놈들은 다 갔고, 이제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완전 양자 컴퓨팅으로 이슈를 이어받을 수 있을 덜 오른 친구가 누가 있지? 얘야?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막 수급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음 후속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가죠. 신성 델타테크는
과거에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엄청난 부각을 받고 엄청난 폭풍 성장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엄청난 이제 뭐 테마성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이 양장 컴퓨팅 기술에 이 초전도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인식이 되면서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약간 좀 2차적인 관계 주로,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의 2차적인 관계사로 이렇게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제 양자 컴퓨팅에 응용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초전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후발적으로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봤었던 종목 안에서는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이 뭐 한번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힘을 빼면서 이제 좀 뜸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성 델타테크의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지만 제2의 수혜로 초전도 기술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는 저는 그린 리소스도 관심 종목으로 같이 등록을 해놓고 관찰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어려운 시장, 어떻게 말하면 그지 같은 그런 시장인데, 그런 시장 안에서도 좀 빛을 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더 좋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 개 좀 골라봤고요.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영상을 찍어도 시장이 좋을 때랑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꺾이고 부담이 될 때랑은 좀 뭔가 좀 저 스스로도 좀 온도차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시장이 빨리 돌아와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또 재료적인 측면들이 좀 짙은 이런 종목들을 잘 이용을 해서 좀 현명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2025년도에도 저희 티스탁이랑 또 함께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